네, 정시, 우리 학교도 대부분 뭐 90%, 뭐 95% 수시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강릉 시내에 있는 뭐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전체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시 지원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특징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별로 각 1회씩 대부분 수능 100% 선발이고, 지금 서울대하고 고려대, 서울대는 이미 작년에 이제 정시에도 학생부 교과 생활기록부를 평가에 반영을 했고, 고려대도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정시에 지원을 해도 어찌되었든 이제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해서 갖출 건 갖춰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학에 따라서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설 점수 산출을 반드시 이제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등이 나와 있는데 대학별로 어느 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가도 다 다르게 이제 대학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표준 점수는 뭐 경상국립대, 그다음 부산대, 뭐 서울대, 이화여대, 또 100분위는 이제 뭐 강원대, 경인교대, 그다음 표준 점수 100분위. 요거는 이제 국어나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반영.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이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고요.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은 탐구가 학생 선택이고 그 학생 선택으로 인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탐구 과목의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탐구 각 과목의 백분위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해서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등급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기도 하죠. 밑에 보시면. 그래서 반영 비율은 이제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 이런 또는 인문계열 중에서도 이제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대학마다 이제 또는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반영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회균형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통합 전형에는 뭐 농어촌 학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뭐 이런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통합을 위한 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이제 뽑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회통합 전형인데요.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농어촌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아까 교과 전형 같은 데서 살펴본 지역 균형과는 또 다른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은 이제 수도권 대학들의 지방 학생들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뽑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인재 규모의 선발 규모가 뭐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이제 103개의 대학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의 그 입학 비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발 의무화를 하는데 선발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전형을 얼마나 뽑아라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지만 입학 비율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뭐 40% 우측 위에 표에 보시면 이제 뭐 충청 호남 40%, 뭐 근데 강원도는 20%죠. 이제 괄호안에는 뭐 간호학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활용을 하면 강원도 학생들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이제 그 선호도가 높은 것은 결국은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부분이죠. 거기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뭐 지역이 이제 물론 지역별로 이건 통합된 인원입니다. 어느 특정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은 뭐 이렇게 뽑지만 지역 인재는 이렇고 치대는 뭐 이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가겠다, 치대를 가겠다 이랬을 경우 강원도 내에 있는 의대나 치대, 한의대, 뭐 약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지원 전략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진로와 직업 시간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뭐 들어본 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시면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화면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6개 탭이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대학 학과 전형 여기 가시면 내가 원하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든지 또는 각 대학에 개설된 학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입시 정보에 가서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고 하는 데를 가면 어, 그 대학에서 공개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체적으로 50% 컷 또는 70% 컷, 다시 말하면 뭐 10명 뽑았을 때 최종 등록한 10명 중에 5등한 학생의 성적, 7등한 학생의 성적, 이제 이런 자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날 때, 궁금함이 생길 때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대학교 지원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준비는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되지만 1, 2학년 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상담을 여기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입 상담. 물론 뭐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잘 해주시겠지만 학교에서 전화 상담도 1600-1615. 이거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인데요. 이제 전화 무료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갔는데 선생님에게 연락하기 좀 그렇다 이러면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전화 상담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상담도 있습니다. 이제 어디가에 가셔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고 네, 24시간 자유롭게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앞으로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사람마다 또는 여러분 각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원하는 방향이 다르게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꼭 학교 내신 성적만이, 교과 성적만이 수시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 수시는 성적만이 아니라 수시 종합을 쓰든지 교과를 쓰든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모집, 소위 이제 뭐 수시 납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또 너무 낮게 설정을 해서 수시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 지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좀 냉정하게 설정할 준비가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뭐 1학년에 직접 지원을 하는 건 아니니까 희망은 꿈과 희망은 높게 가져도 되죠. 이제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시 납치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낮게 써도 안 되지만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그것을 충족 못하면 아무리 뭐 내신 성적이 뛰어나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능력치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탐색기고 1학년 기간은 앞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좀 접해보면서 내가 어떤 전공을 공부할 건지, 앞으로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이제 3년간 배우게 될 편제표인데 지금 1학년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학교 지정으로 다 공통으로 다 배우고 있죠. 네, 다 배우고 있고요. 2, 3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참고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2학년에 문학과 독서를 각 학기별로 배우고 수학 1, 2, 그 다음에 영어 1, 2를 배웁니다. 이거 아까 보셨겠지만 수능에 국어와 수학은 수능 필수죠.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영어 1, 2가 이제 영어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예술체육, 그다음에 기술과정 뭐 이런 과목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2학년 때도 이제 미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체육은 또 3학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게 돼 있어요. 6개 학기 내내. 그래서 3학년 때는 지금 이제 스포츠 생활이 2시간씩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는 이제 학생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학생 선택하는 이 과목 선택은 뭐 1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부에서 안내가 좀 갈 거고, 나갈 거고, 수요조사도 몇 차례 하고, 여름방학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을 보면 2학년 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물론 이제 그 국어와 수학 중에서도 한 과목 선택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요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쪽의 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확통, 미적, 기하 이런 걸 세 개 다 듣는 것이 어, 필요하고요. 근데 그걸 3학년에 가서 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하 과목을 2학년에 선택을 해서 미리 좀 들어두면 3학년에 올라가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2학년에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수학, 자연계 쪽이 아니면 이제 고전 읽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과목 개설된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 학기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도 요즘 얘기하는데 인문계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기초 과목 잘 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사회도 본인이 관심 있는 쪽, 뭐 정치와 법이라든지 사회문화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지리나 이런 것들. 그거 이제 관심 있는 과목을 들으면 되는데 반드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물화생지를 많이 듣고 오라라고 대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 생명, 화학, 지구과학 이것을 한 학기에 두 개씩 하면 2학년 때 완 과목들을 다, 네 과목 다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 과목 다 이수 못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자연계 쪽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의 과목들 보시다시피 뭐 수능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국어의 언매나 화작, 수학의 확통 미적, 그다음에 영어 독해 작문 같은 과목도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물투, 화투, 뭐 생투, 생명과학, 지구과학 투 이런 과목들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가 주어지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우 열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대학 가는 데 있어도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목 선택하고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러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과목 선택만 잘하면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학교 수업에도 충실해야 될 거고, 뭐 학교에서 자습을 하겠다 그러면 재활학도 참여해야 될 거고, 아니면 본인이 학원을 가든지,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냐 하는 거죠. 네. 어떤 걸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누적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수업 들은 내용들을 복습하고 다음날 되면 어제 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전날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새로 배운 거. 이렇게 이제 먼저 들었던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반복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죠. 그죠? 늘진 않을 거고 점점 새로 익히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 이전 것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누적해가는 그리고 반복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이렇다 치면 월요일날 배운 거는 금요일 되면 벌써 다섯 번째 이제 훑어보는 거니까 월요일날 처음 할 때 한 시간 걸렸다 그러면 금요일쯤 되면 뭐 5분, 10분이면 그때 거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면서 숙달을 시켜서 이 과정을 사실은 3년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1차 평가, 2차 평가, 뭐 시험 계획표 나오면 한 달 바짝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중학교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뭐 2차 평가, 기말 평가, 고사 본다 그러면 또 준비해서 보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신을 챙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입에서 수능이 갖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걸 보면 생각하면 그런 과정이 다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수능은 고등학교 3년 과정의 평가니까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하고 시험 보는 내용, 특히나 수능과 관련된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험 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 그게 바로 수능 공부에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 점을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준비를 좀 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에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제 내신, 교과학습과 수능은 같은 거냐, 별개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선배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별개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 보는 범위나 이런 건 다르죠. 학교 시험은 일정 한 두 달 배운 특정 범위에서 시험을 보지만 수능은 이제 3개년치를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수능도 고등학교 3개년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쭉 누적을 하면 학교 시험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뭐 이제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정시 공부를 수능 공부를 해서 정시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는 수능 공부를 따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수시를 쓰던 정시를 쓰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은 시험 한두 번 좀 잘못 봐서 성적이 조금 뭐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다시 또 복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곧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수시의 원서를 쓰든 정시의 원서를 쓰든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기르는 데 바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형 준비를 하듯이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교과 전형도 면접이나 뭐 이런 또 서류 평가들이 포함되는 경우 마찬가지고 종합 전형은 당연히 그렇고 어, 정시에도 지금 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일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을 이제 충실히 하되 또 일부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만 또 이렇게 뭐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지식 확장하고 지적 호기심 충족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준비를 잘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사실 전달할 내용은 많지만 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이제 이런 정보를 얻을 기회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